아침 한기입니다. 이번 편은 1월 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논점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관련 당사자들의 그 발표와 주장을 팩트로 묶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나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논점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발표와 주장인데요. 핵심은 측면이동으로 120km 측면이동을 실시를 했고 사정거리 700km에 설정된 목표를 타격을 했다라는 게 이제 북한 주장의 핵심이고요. 합참은 1월 5일 08시 14분에 첫 발표를 했고 09시 31분에 탄도미사일로 오후 14시 26분에 그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청와대와 그 문재인은 오전 11시 그 강원도 고성에서 있었던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서 여전히 대화를 강조를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탄도미사일을 도발로 규정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도발이란 용어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통합방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헛소리를 좀 했고요. 국방부는 이제 그 다음날인 1월 6일날 그 정례 브리핑에서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라고 이제 공식 논평을 했고요. 외교부는 현재 한미 관계 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통일부는 좀 엉뚱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북한의 발사 의도를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 짓고 있지 않다. 역시 그 수장이 어떤 경향이 그 대변인한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미 국방성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유엔 결의를 위반을 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그 말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렇게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거를 여러 개 위반을 했다. 그리고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시 외상과 통화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그런데 한국과 통화하겠다는 내용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고 동맹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미국 국민이나 영토, 그 다음에 우리 동맹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그 안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일본 방위성은 그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북한의 미사일이 약 500km를 비행을 했고 일본의 EEZ 바깥수역에 낙하를 했다. 발사 원점은 자강도이다. 최고 고도는 약 50km이고 일반 탄도미사일보다는 낮은 고도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신형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 반응은 이 개비지 수준의 그 언론사의 그 멘트를 날리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제외를 하고요. 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인 정성장 박사는 앞으로도 2, 3차례 더 시험 발사를 할 것이다. 정상적인 무기개발 과정 일원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 탈북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북한 전문가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그 북한 대학원대 교수인 양무진 박사는 북한은 미국의 반응을 살핀 뒤 추가 시험 발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약간 그 좌편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그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의 그 임을출 교수는 차세대 무기 기술 분야에 있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험과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고요.
그 미사일 전문가로 이제 국내에 알려져 있는 한국항공대의 그 장영근 교수는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다. 그 2021년 9월과 전혀 다른 이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발전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종합적인 얘기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에도 계속 이러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국내 전문가들의 그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발표한 그 주장과 그 사진에는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사진을 달랑 한 장 공개를 했는데 발사 장면 사진만 있고 그 목표물을 타격을 하는 그 탄착 장면 사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700km를 비행을 해서 표적에 명중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발사 원점을 이제 일본이 자강도라고 얘기를 했고, 자강도에 있는 북한군의 그 미사일 기지가 그 화평군 회중루에 있는 제53 전략 미사일 기지로 이제 상정을 할 경우에 표적의 위치는 동해상에 있는 러시아와 일본 EEZ 해상 중간 해역입니다. 근데 그 해역은 암초나 이런 섬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해상에 바지선이나 폐선막 등을 띄워놨어야 되는데 명중을 했다면 파라메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실패를 했을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그 이제 크로스 레인지라고 해서 그 측면 기동을 120km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 기술을 지금 그 2021년 9월 화성 8호 발사 후에 100일 만에 이 기술을 획득을 했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기술이 유입되지 하지 않고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공군이 그 5일날 탄도미사일 정찰기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띄웠는데 확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옥신트상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 논란의 이제 핵심은 미사일의 정체성인데, 그 HGV냐 MARV냐라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 이제 기자들은 자극적으로 그 HGV 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뉴스원의 장모 기자와 아시아경제신문의 양모 기자, 경향신문의 박모 기자 등이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고요. 외국의 전문가들은 MARV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진입체로 이제 그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안키 판다나 제프리 루이스, 차드 오카롤, 그 다음에 H.I. 서튼, 제이콥 보겔, 나탄 제이 헌트 등이 MARV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MARV하고 그 HGV의 그 특성이 뭐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MARV는 그냥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이어가지고 탄도 궤적을 그리다가 그 탄두가 분리가 되면서 그 탄두 안에 순간 그 추진력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소를 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그 연소를 해서 그 탄두의 궤적의 방향을 약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내는 추력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 궤적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HGV는 그 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 궤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9월과 올해 엊그저께 발사된 미사일의 형상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국내 일부 기자들은 모두 전부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라고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맞지만 그 운용 방법과 비행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 MARV는 기본적으로 관성에 의해서 이제 낙하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마하 3, 5 훌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속도만을 갖고 무슨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좀 개념이 없는 기자들이 너무 설레발을 좀 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냐, 뭐 MARV냐, HGV냐, 이것보다 측면 기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측면 기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그 한 방향으로 쭉 날아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순간 추력기가 내장이 돼 있으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궤도가 아니고 그 약간 그 궤도를 이탈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아갈 수 있는 방향의 거리, 그거를 이제 측면 이동 거리라고 하는데, 120km를 지금 측면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120km에서 240km인지, 아니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60km씩 해서 120km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안 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좀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해서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 기술이 특별하게 무슨 뭐 신기술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 개발이 돼가지고 1980년대에 이미 서방세계에서 전력화를 했고, 1991년도에 초기 개발 체제가 퇴역이 된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 육군이 운영을 하던 그 MGM-31B 퍼싱2라는 그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현무2C도 지금 똑같은 그 개념의 그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그 북한이 지금 엊그저께 공개한 이 사진 한 장만 보고 무슨 뭐 대단히 지금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공포심을 주고 그 잘못된 정보를 국민한테 제공을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근데 아직 북한에 공개된 그 정보를 보면 그 성공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발사는 기존의 화성 12 미사일의 부스터를 썼기 때문에 발사 장면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측면 기동, 크로스 레인지 120km를 이제 기동을 하면서 700km를 날아가서 정말 표적을 타격을 했는지는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이 기본적으로 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노동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선전 매체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관영통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더 설레발이 치는 건 북한의 선전선동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군사 분야의 소식은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과장하고 막 왜곡하면 도리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